자, 오늘은 이 서화성역 역세권 개발과 그 아래 붙어있는 시리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성 서부권역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룡알 화석산지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동측 개발, 남측 개발, 서측 개발 지역을 구분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동측지구 신도시 세솔동 들어와 있고요. 신세계가 파라마운트와 합작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인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대규모 수변 신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남쪽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자율주행 실험도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개통을 해서 홍성까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안산선 노선도 공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상업지도 있고 관광지도 있는 이런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서화성역 상업지역 바로 아래 붙어있는 1위라는 지역이고, 여기다 물류단지를 만드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민관합동 사업인데 특정 업체가 너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었고요. 감사 후에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최근 기사나 의회록을 보면 무산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신문에서 나왔던 기사고, 화성도시공사 개발제한구역 물류단지 참여했는데 25억 출자금이 풍전등화 상태이다라고 하죠. 화성도시공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사업이 무산 위기에 몰리면서 출자한 자금이 묶이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문제, 민간사업자 간 이해 충돌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좌초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청산이 될 경우에 출자금 대부분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 혈세를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 도시건설위원회 의회록을 보면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금년도에 대체 투자자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물류단지 지정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위원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아마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 대체 출자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다라고 하죠. 기존 사람들은 빠졌냐 물어보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게, 사업 구조 자체가 빠지려고 하면 대체 출자자를 구성하고 인수인계 시키면서 빠져야 되는데, 대체 출자자가 구성이 안 되니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도시공사의 사업 의지는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체 출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금년 말경에 청산 작업에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청산되게 되면 투자했던 25억 정도 출자금에 대해서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다행히도 특약사항에 회수금은 모기업이 부담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출자금 회수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면 청산 절차에 돌입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다른 대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히고 있죠.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지, 안전하게 출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장도 청산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사업계획도 나중에 다시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이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이 시리 물류단지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그렇게 밝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분양받겠다고 한 사람들도 이게 좀 이슈화되고 하고 수익성도 조금 안 나오는지 많이 빠져나가고 돈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시리 물류단지라는 사업이 만약에 대체 출자자를 구해서 순항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무산됐을 경우에 청산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거지를 만드는 게 가장 돈도 되고 보기 좋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서화성역에 있는 상업지역을 분양해야 되는데 현재 일자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있고 상업지역의 교통까지 있으면서 주거지까지 갖춘다면 이 상업지역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국제테마파크 안에도 주거용지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장래에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이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럼 화성 관내에서 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도 주거지역을 개발했고 화성시청역 주변으로도 허이스타일스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주변을 개발행 허가 구역으로 2년 연장했죠. 2년 안에 이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좀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주들은 또 2년 동안 재산권에 좀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 연장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요. 2년 안에 어떤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남에 있는 향남역 주변으로는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개발이 안 된 역사 주변에 주거지역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서화성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세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역사 주변 시리 물류단지 예정지였던 이런 자리나 역사 동측으로 그리고 크게 보면 이 국제테마파크역이 있고 이 서화성역이 들어오는 이런 라인을 채우면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주간선 도로가 이 경계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의 문제겠지만 이 서화성역 주변도 역세권 개발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교통, 상업, 관광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이런 초록 색깔 그린벨트에서 투자를 하자고 하면 이런 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1번 구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사정으로는 건설 경기 그리고 BPF도 굉장히 쉽지 않고 건설 재해에 대한 법들도 계속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 시리 물류단지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무산돼서 청산 절차를 거치고 아예 새로운 개발이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